안녕하세요. 박종규 작가님의 이번 큐레이션을 맡게 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김송비아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세계 아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고 또 한국 미술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아티스트를 모셨는데요. 박종규 작가님은요, 대구 출생이신데요. 오늘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대구 대명대에서 또 프랑스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회화학 복합 매체를 전공하셨고요. 작가님은요, 복합 매체를 전공하신 만큼 전통적인 회화 플러스 미디어 아트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정말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앞둔 5월에는 하나은행 본사에서 외벽에 거의 뭐 대형 외벽인데 이제 거의 10억 원 가량의 금액이 투자된 외벽 이제 미디어 파사드도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범람하는 텍스트를 거부한 채 오직 회화 자체의 에너지로서 감상자에게 다가가는 작품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작가님은 1990년을 시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단체전을 시작하셨고요. 지금까지 약 40여 회의 개인전과 함께 또 주요 아트페어, 홍콩 아트바젤, 비엔날레 등 해서 주요 아트페어 그룹전까지 40여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이제 오가면서요. 다수의 전시를 열었고요. 또 2004년에는 하정우 청년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또 대구미술관 등에서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학고제라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갤러리에서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홍콩 아트 바젤에 나가셔서 한국 후기 단색화 대표 작가로 상감청자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4인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오셨습니다. 매체 활용해서 유연한 의식을 갖고 작가님은 작품을 하시는데요. 작가님은 크게 첫 번째 항의는 이제 크로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타이틀을 했었고요. 수직적 시간, 루스피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작품 제목이 좀 생소하죠? 작가님의 의도는 일부러 좀 쉽게 읽히지 않는 그런 제목으로 좀 전시를 하고 싶은 속내가 있으셨다고 해요. 21년에 발표한 이 수직적 시간이라는 작품은요, 이 말 자체가 가스통 바슐라르의 시적 상상력에서 차용한 말이에요. 그 의미를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의 일상, 이 시간이 바로 수평적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적 시나 예술이나 종교 같은 것이 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나갈 수 있는 수직적이고 초월적인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차용한 말인데요. 이런 작가님의 철학이 정말 워낙 깊고 방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로 제가 최신작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면서 간략하게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예술이 인간의 본질을 밝혀주어야 한다고 믿는 작가님이신데요. 인간은 결국 타자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 작품을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감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작품을 만든 작가의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그 예술이라는 것이 작가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감상자는 잠시나마 타자의 시점으로, 작가의 시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인간의 본질은 즉 소통, 대화하려는 의지에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 즉 소통이 궁극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요, 기계나 컴퓨터가 소통을 대체할 것이라고 작가님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믿음에 기반을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를 다루는 박종규 작가님은 선택이 되고 선택이 되지 않고 배제되는 것 안에서 미술적 가치를 고민합니다. 작가님은 2023년 작년이죠. 이때 개최한 전시회 제목이 시대의 유령과 유령의 시대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요. 전시 제목은요, 아비야 바르부르크라는 학자의 우리의 시대는 유령의 시대라는 말에서 차용을 했고요. 이 컴퓨터 코드가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등장하는 이유도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죠? 결국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류가 컴퓨터의 의존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작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예술로 증명을 하는 표명을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요, 작가님께서 모래 폭풍과 같은 그런 자연 현상을요, 0과 1로 구성된 코딩 같은 이진법을 코딩해서 다시 디지털 이미지로 치환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디지털 가상의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데서 이 길이 열리는데요. 이 0과 1로 구성된 세계는 더없이 순수한 세계죠. 이 디지털 이미지의 부분 프레임을 회화 작업으로 옮기는데요. 디지털의 가상과 회화 사이를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미디어 파사드 같은 영상, 미디어 설치부 작업을 하시는데요. 잠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시도를 한번 해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 여기서는 지금 실행이 안 되는데요. 이제 5월에 제가 그 하나은행 외벽에서 전시, 그 미디어 파사드 전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다큐에서도 짤막하게 등장을 해요. 어떤 영상이냐면 작가님께서 5살 때 아버지와 어떤 폭포를 봤는데 그 폭포가 물이 흩뿌리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거대하고 방대한, 정말 그 자연 현상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이제 그런 영상이 플러스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 작가님께서 대구의 한 빌딩에서요, 영상 작품을 하나 상영을 했는데 그 전광판에서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오류가 발생을 해서 그 색상이 모래 폭풍 영상이 분홍색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목격한 후에 이렇게 회화 작업을 벚꽃을 연상시키는 회화 작업을 시도하셨다고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이 기계의 오류가 만들어낸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학적 시도의 그 시발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기사로도 보도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작가님은 우리가 사는 현 시대를 디지털 컴퓨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수집하고 확대해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 컴퓨터 화면의 긍정적 신호가 우리는 시그널이라고 명칭을 할게요.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 개념은 노이즈입니다. 이 노이즈는 기계 입장에서는 선택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역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그널이죠.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도 노이즈라는 그 표현에는 제거를 해야 된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노이즈를 확대를 해보면 보니까 그 안에 리듬과 운율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작가님은 발견을 하신 거예요. 가지런한 질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즉 그 노이즈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미학적인 규범을 찾아내는 것이 박종규 작가님의 작품 철학 중에 하나고요. 이 작가님께서 이 노이즈라는 거, 배제돼야 된다는 그 대상을 선택하는 순간 그 노이즈는 어떻게 되죠? 노이즈가 아니라 예술이 됩니다. 네. 이 노이즈의 작품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더 그 우리의 일상에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정치적이거나 또는 그 사회적인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면 진실과 거짓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진실이 정말 진실일까? 무엇이 진실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처럼 내리는 그 노이즈의 모습, 이 노이즈를 시각화한 작품인데요. 이 시각화한 작품의 작업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작가님은요, 디지털 이미지의 그 깨진 부분이나 잡음의 파형 등을 노이즈의 픽셀 단위까지 확대해서 이것을 캔버스에 옮깁니다. 그 다음에 그 노이즈로 남길 부분은 시트지를 붙이고요. 그 위에 아크릴과 제스토, 또 바니쉬 등을 마감해서 칠한 뒤에 또 물감을 말리는 작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시트지를 제거를 하면 그 캔버스에는 노이즈의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게 되는데요. 작가님은 이 작업을 수십 번 반복을 합니다. 이 레이어는 이 층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최대 5개 층까지 올라가면서 최대 20번 가량의 물감을 또 칠하는데요. 이 작가가 물감을 바르고 떼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네거티브 또 포지티브가 전복이 되면서 작품 안에서는 보기 좋은 것과 또 싫은 것이 결국 본질이 결국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또한 그 작가가
무차별, 그러니까 차별이 없음을 지향하는 작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작가의 철학은요, 이 노이즈를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를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작업은요, 그 목재를요, CNC 커팅으로 잘라서 그 위에 캔버스를 덧입힌 것인데요. 약간 되게 삐뚤어져 보이기도 하죠. 이 삐뚤어진 캔버스는 완전히 입체도 아니고 또 완전히 평면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작가님은요, 노이즈 없이 컴퓨터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런 시대는 인간 역시 로봇과 다름이 없다라는 로봇화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컴퓨터가 아예 실수가 없을 때는 우리 인간은 정말 숨쉴 공간을 잃을 것 같아요.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아직 컴퓨테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요, 이제 영상으로 미디어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음악 중에 판소리 있죠, 판소리. 판소리의 구음이 어떻게 보면 그 노이즈와 되게 닮았다라고 보시면서 같이 연결돼서 노이즈가 등장하고 또 여기에서 또 영상이 같이 재생되면서 그걸 또 하나의 미학으로 풀어낸 그런 설치와 회화, 미디어의 이제 혼합된 콜라보레이션 작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요, 이렇게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노이즈, 또 흐리게 처리가 될 때 가끔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노이즈야말로 어때요? 휴머니즘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인간성이 보장되는 그런 예술이고요. 그러면서도 작가님은 앞으로 과학 없는 예술은 무지한 것이고 예술이 없는 과학은 맹목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이 길을 내준다면 그 예술은 그 위를 달리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작품은 최근 지난달에 홍콩에 갔을 때 홍콩 아트 바젤에서 선보인 작가님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고요. 이 누스피어 연작 시리즈는요, 과학과 감성의 궁극적 세계관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스피어라는 말은요, 프랑스 신학자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인간의 정신과 과학적인 지식이 결합을 했을 때 인간이 사는 그 지층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새로운 경지로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현대 미술이 모방과 재현을 거쳐서 기술 이 진보 시대에 컴퓨터와 첨단 기술, 신학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이상과 만나서 새로운 영역, 곧 누스피어를 만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번 큐레이션은요, 작가님이 했던 대담에서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작품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회화론에 대한 나의 대답이자 19세부터 쌓아온 충돌과 화해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곧 나의 세계입니다. 나의 세계에 사람들이 동참해 줄 때 사람들은 내가 바라보고 느끼고 좌절했던 모든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과거의 세계가 수많은 채널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상 작가님의 말처럼 오늘 오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빠져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수직적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큐레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